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4년 10월 30일. 한동훈이 왜 문제인가?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세 가지로 축약해서 답을 하겠습니다. 첫째, 그가 정치에 입문할 때 비대위원장으로 발탁돼서 대통령이 보내줬을 때 첫 연설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동료 시민 여러분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것은 지금 어느 당입니까? 국민의힘 당 아닙니까? 이 당의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왔으면은 호칭을 당원 여러분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동료 시민 여러분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 여러분입니다. 그게. 이 동료 시민 여러분은요, 누가 부르냐면 미국에서 주로 미국 대통령들이 사용하는 그것도 몇몇 대통령, 한 세 대통령이 사용했던 겁니다. 예? My fellow citizen. 예. 존 F 케네디. 또 몇 분이 부시 대통령. 또 누가 이렇게 해서 한 세 분이 그걸 갖다가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My fellow citizen. 이거는 citizen이란 개념이 국민이란 개념입니다. 한동훈이가 당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와서 계속 불러댄 말이 국민 여러분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의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는 이미 나올 때부터 자기가 차기 대통령이라는 것을 알고 그 목적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영부인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때부터 은혜를 지고 법무장관을 시키고 현직 검사를 그것도 일천한 경험의 검사장, 국정농단 수사를 함께 했던 특검에 같이 파견돼 있었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수사 담당이 아니고 다른 걸 담당했고, 이 직접 수사를 한 자는 바로 한동훈입니다. 한동훈이 박근혜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구형을 했습니다. 32년인가 30몇 년 구형을 했죠. 네. 그 내용은 여기서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알겠습니다. 그 얘기하면 분통 터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이죠. 하여튼 죄 없는 이명박 대통령과 이 박근혜 대통령을 돈을 먹었다, 뇌물을 먹었다 해가지고 전부 다 감방에 그 추운 겨울날 집어넣었습니다. 그자가 바로 죄 없는 분들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까 직무유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대통령을 공격했다는 것, 이 그냥 공격이 아닙니다. 대통령 공격, 자기가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my fellow citizen, 내가 나의 동료 국민 여러분, 아니 당대표로 비대위원장으로 와가지고 my fellow citizen 하는 놈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과거에 없었죠, 한국에. 근데 이 사람은요, 특별한 사람입니다. 대통령으로 생각할 수 있는, 대통령만 생각하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정치에 딱 들어오면서 대통령입니다. 이렇다면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 my fellow, 나의 시민, 동료 시민 여러분, my 자는 뺐습니다. 조금 건방진 걸 알았던 모양이죠. 자칫 잘못하면 마각이 드러날까 겁이 났든지 말이죠. 이부터가 위험한 정치인이 될 수가 있다. 위험하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소위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 있다는 바로 그것을 나타냅니다. 대통령 같으면 국민 여러분, 나의 국민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어디다 대고
비대위원장이 108석의 비대위원장이 My fellow citizen? 동료 시민 여러분, 그 말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히틀러가 될 수 있다. 히틀러도 말이죠. 합법 절차에 따라서 총통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그 본성을 딱 갖고 있었거든요. 그 악마적 본성이 안 나타났어요. 악마적 본성이 안 나타나고 딱 하고 대통령이 총통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와 하이 히틀러가 나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만들어 놓고 나간 게 바로 독재. 그래서 홀로코스트가 생긴 겁니다. 홀로코스트. 유태인 학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위험하다. 첫째 마이 펠로 시티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정치 행태다. 이렇게 부른다는 것 자체가 아주 극히 지극히 위험한 소위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런 마음속의 의식의 표현이다. 왜? 당대표가 당원 여러분 하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마이 펠로 시티즌 국민 여러분, 그 시티즌이란 거 시민이 아니고요. 그 국민 여러분입니다. 그게. 예. 그건 뭡니까? 자기가 대통령으로 판타지, 환상하고 들어온 겁니다. 환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공격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배반을 할 수밖에 없죠. 왜? 아니, 들어올 때부터 마이 펠로 시티즌인데 대통령 가만 놔둬서 자기 마이 펠로 시티즌 되겠습니까? 대통령을 빨리 부숴버려야지. 3년이나 남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접근하다가 결국 보니까 이재명을 단 한 번도 그때 비판을 안 했어요. 뭘 비판했습니까, 이재명? 이조 심판론, 이재명과 조국이 나가라. 그거는 자체가 어젠다로서 저쪽은 이재명은 정권 심판론을 내걸었으면 여기서는 종북 세력 타도라든가 근본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문제점, 이 야당, 이 근본적으로 이 정체성에 벗어난 야당을 싸잡아가지고 그러한 자유민주주의의 적들을 척결하겠다라든가 거대한 어젠다를 내서 어젠다 테이킹이 되어서 어젠다 전쟁에서 이겼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이조 심판입니다. 이재명 나가시오. 조국 나가시오. 이거 가지고는 취약했다. 이것이 평가로 나오고 있잖아요. 세 번째 위험한 건 비대위원장 할 때 말이죠. 공천을 사천했다는 백서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천 논란. 시스템을 지키지 않았다. 특히 비례대표에 대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거론도 안 된 사람이 안정권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이 됐다는 것. 이런 것을 암시하는 소위 시스템의 역하는 그러한 공천을 한 것. 이거는 국회의원을 제 맘대로 시키는 이재명이나 한동훈이나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두 사람 윤석열 대통령이 총회한다고 했던 소위 장해찬 그는 똑똑한 사람이고 그는 청년입니다. 청년위원장을 했으니까. 장해찬을 공천을 줬다가 부숴버렸습니다. 반환. 의도적이었죠.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안 돼요. 아니 청소년 시절에 글 하나 쓴 거 그건 장문 성적인 면에 대해서 상당히 호기심 있을 때 쓴 거 그 글이 문제가 됐다는 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유입니까? 그다음 도태우 변호사 5.18 뭐 과거에 발언한 거 그거 그거 또 문제를 삼으니까 뭐 이렇다 하고 얘기를 했죠. 그런 이유로 두 사람을 꺾어버렸습니다. 무소불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면은 하고 공천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제거하고 거세했습니다. 이것이 정치를 안 해본 초짜가 행할 행동입니까? 초짜는 가장 중요한 게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위험한 겁니다. 벌써부터 마음속에는
소위 말해서 자기가 대통령, 그래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대통령을 영부인을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김경률을 시켜가지고 탁 태클을 걸었죠. 디올백 여론 안 좋습니다 하고 이제 공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자들이 마이크를 한동훈이한테 댈 거 아닙니까? 비대위원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놨습니다. 말을 멋들어지게 순치를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9일 뒤에 정확하게 9일 뒤에 아니 마리 앙뚜아네트가 나왔습니다. 그 발언은 더욱 모욕적이고 더욱 허위에 찬 정말 웃기는 짜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론은 더 격화됐습니다. 이야 한동훈 하면서 이제 야당이 한동훈을 올려줬습니다. 이재명이가 한동훈을 치게 세웠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발언 때문에 사실은 영부인이 여론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한동훈이가 끄집어낸 겁니다. 그리고 타격한 겁니다. 대통령을 공격한 거죠. 그 다음에 직접 대통령을 그 다음부터 겨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전혀 정부하고는 관련 없이 딱 만났습니다. 약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재명에게는 전리품을 2개 줬죠. 그 당시에 그들이 악선동하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뭐냐? 계엄령이 전혀 개자도 모르는 이 정부에 한해서 계엄령이 준비 다 돼 있다. 뭐 이래가지고 악선전을 해가지고 만약에 11월 달에 폭동이고 뭐 이런 게 일어나면은 계엄령을 선포 못 하도록 국민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이건 준비된 계엄령이다. 그리 악선전을 하기 위해서 그 앞에서 둘이 회담하는 데서 의제로 꺼냈습니다. 한동훈은 거기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2번째, 형식적인 반박이 하죠. 그 계엄령, 그런 적 없다. 이 정도로. 그러나 자리를 깔아놓고 화제가 집중된 한동훈과 둘이 만남 속에서 그걸 어젠다로 딱 내서 선동선전, 왜곡 선동선전을 했습니다. 2번째로, 의료 개혁은 국민의 몫이고 정부의 몫입니다. 국민과 정부의 몫인데 이 정부의 의료개혁을 의료 대란으로 만들어서 의제는 일부러 우리는 의제 안 올린다 해놓고 의제 아닌 것이 탁 나와가지고 협의까지 해가지고 무슨 협의냐. 우리 둘이서 의정협의회를 만들자. 의정협의를 하자. 거기서 나온 게 의정, 그 다음에 뭡니까? 야당, 여야 의정협의회. 이걸 만들자. 좋다! 하고 이제 해서 만들었잖아요. 그들은 지금까지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야당은. 선동선전,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이재명이는 의료 대란이다. 대란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이거는 다 한동훈이가 자락을 깔아줬습니다. 의도적으로 자리를 깔은 거지 절대로 몰라서 깔은 거 아닙니다. 만약에 이런 회동할 때 중차대한 회동을 할 때는 반드시 당정 협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거합니까? 위험한 정치 행태. 대통령 공격할 아닌 게 알고 조금 있다가 이 선거 금정이 있잖아요. 구청장 선거하는 보궐선거에 딱 거기서 선거운동을 안 하고 대통령 인사쇄신해라. 김건희 여사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3가지 조건을 걸고 거기서부터 공개적으로 난리를 쳤습니다. 만나는 것도 공개적으로 만나자. 내용도 다 까발리고 대통령 면담 뭐하러 합니까? 이미 다 말했는데. 그리고 더 웃기는 건 대통령 만나가지고 면담을 하기 3시간 전에 이재명이는 또 마치 자기들이 짜거나 고수도 쳤다는 듯이 마치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 꺼내가지고 한동훈 만납시다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화답을 하루 이틀 안 하고 있다가 며칠 안 하고 있다 대통령 만나기 3시간 전에 만납니다 하고 화답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가지고요.
그리고 대통령 만났습니다. 이거는 그걸 지렛대로 해서 아니면은 특검법 통과시킬 거야. 김건희 여사 특검 한번 해봐. 한번 할래? 4명 지금 반란했는데 4명 그거는 한동훈계가 22명은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말은 안 해도. 지금 눈만 왼쪽 살짝 윙크만 하면 4명 아니라 10명까지도 만들 수 있다라고 느끼는 압박감을 주는 거죠. 대통령을 협박한 겁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협박에 물러설 사람이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이 살아온 길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인내와 지성 그리고 무서운 그의 야성도 있습니다. 고집 또 그가 보는 세계관이 있고 국가관이 있습니다. 그대로 버텼습니다. 대통령은 잘했습니다. 그래 고칠 건 고치겠다. 그러면 근거를 가져와라. 근거를 가져오라니까 근거가 있나요? 김건희 라인이 7명, 8명이라 하는데 근거가 있나요? 김건희 라인의 제1 첫 번째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사람이 바로 카톡을 322번이나 했다는 바로 한동훈 아니고 누가 있습니까? 1호 라인. 그러니까 전부 다 이 서정욱 변호사가 전부 탐문을 다 했어요. 보니까 그 사실 취재를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위험한 정권을 이 중간에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이 아주 악랄한 공격을 시행하는 자가 바로 한동훈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지극히 위험한 국가 변란급 수준의 음모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한동훈은 정치에서 퇴출해야 됩니다. 이 당직 사퇴가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정치에서 발을 손 떼라. 떼서 중국 가서 북경대학에 가서 좀 아니면 청와대학 가서 하든지 가서 공부를 한참 하다가 시간 되면은 와라. 아니면 정치 투쟁을 해라 또 계속해서. 가는 데까지 가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위험한 정치인입니다. 히틀러가 따로 없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히틀러의 소위 성격 캐릭터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치에 지금 이변이 났다. 대한민국 여기 온 애국자들 또 국민들이 애국 국민들이 이 자를 틀림없이 여기서 심판하지 않으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홀로코스트가 된다. 예측해 줍니다. 독재를 하기 위해서는 친중이 돼야 되고 친북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한국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죠. 그가 선택할 길은 어느 길일까요? 자유민주주의요? 벌써 자유민주주의란 건 제가 앞에 말한 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네. 여러분이 잘 생각하십시오. 한동훈은 자유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이 지금 집권 여당에서는 빨리 신속히 떠나야 됩니다. 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